저는 일부 진행의 사회를 맡은 이원영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시작한 소위 정당 중심의 선거식 대의제, 이 부분이 이제 명확히 한계에 왔음을 여기저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중심의 대의민주주의는 그 외부적, 환경적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출발부터 커다란 한계를 안고 있는 소위 유산자와 엘리트 중심의 과도적 체제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여 년 전부터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대의라는 절차적 결핍과 숙이라는 과정을 생략한 기존의 정치체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시민의회가 상당한 사례를 만들고 경험을 만들고 우리들 앞에 커다란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8년 전 우리는 이미 연인은 1,700만 명이 광장에 결집해서 헌정 질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아마 세계 정치사에 미래 없는 신기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그 이후에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과 또 크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만약 광장의 열기와 지성을 우리 사회를 재구성하는 데까지 집단 토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검찰 독재 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주권자가 국회의원을 뽑아주기만 하고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눈을 떼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순간 주권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기득권화하고 주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을 위한 정치, 지급화된 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우리 주권자들이 가져야 한다는 데서 시민의회가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Well, as Premier,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I think one of the real highlights of my 10 years as Premier of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was the Citizens' Assembly. It was a significant effort to include people in one of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s that we have in open democratic societies. The question became, how do we decide how to elect our representatives? And that wa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we had as we looked at the issue in front of us. We wanted to reconnect trust between people and their public institutions. And so we did something that I think was quite unique. We decided to establish a Citizens' Assembly and let the citizens decide how they wanted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s. First is I think we should recognize that citizens are absolutely capable of making these decisions. So some people in politics say, oh, they don't understand and it's too sophisticated, it's too difficult. That is incorrect. Our Citizens' Assembly did really excellent work. And the critical component of that was they were trusted. They were trusted by the citizens of British Columbia that they were doing the job that they had to do without political interference. 저는 오늘 발제의 제목을, 기조강연의 제목을 시민의회 왜 지금인가라고 붙였습니다. 지금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죠. 지난 총선에서 한국 사회의 개혁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바꾼 지는 7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제도 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정치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으뜸 개헌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이 요구하는 대형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비토크라스에 빠져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혁신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개헌과 정치개혁 해야 될 때입니다. 시민의회가 적격입니다.
이걸 시민의 권리로 가져오자는 것이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취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시민의회 입법추진 매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적인 대표성이 투표로만 독점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적 대표성이 확장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그렇게 모인 확장된 대표성의 집단이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 영어로 하면 deliberation입니다. 충분히 논의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deliberation에 대해서는 그 한국말로 번역할 때 수기, 토의 또는 심의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왔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수기나 토의로 번역을 하면 충분히 논의한다. 공정하고 충분한 정보를 돌려받고 그리고 토론의 조건이 동등한 상태에서 한다는 걸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시민은 그런 결정이 공적인 책임성과 법적인 결정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시민이라는 말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회의를 모여가지고 그냥 많이 모여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만 하면 끝나냐? 그 결정에 어떤 공적인 책임성과 법적인 결정성을 얼마만큼 담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선거가 있다, 뭔가 투표가 있다, 그렇다면 광장에 모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축하를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정말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국민 투표를 해서요, 게이가 결혼할 수 있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낙태를 성공시켰습니다. 2018년 이전엔 낙태가 불법이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낙태가 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국가가 극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겪을 수 있는지, 사회 현대화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결혼도 합법화가 되고 낙태도 합법화가 되고 모두 다 시민의회를 통해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바로 시민의회가 개최된 방에 서 있는 때, 또 사람들이 서로 수백 명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 소리가 저에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합니다. 바로 이게 멋진 소리가 아닌가. 여러분들도, 한국인들도 시민의회가 내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What is our role as ordinary citizens in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ies? It is mostly that of being ruled by a professional elected elite that we get to choose every 4 or 5 years and that we get to consent to, supposedly, at the ballot booth. But we never really get to rule ourselves, right? So in practice, that means that our understanding of what makes for good governance and good government is this Platonician idea that in order to get good governance, you need to put the best and the brightest in a position of power. When in fact, as I said, my own research, inspired by social science results and political theory arguments, is that if you want good results in politics, for a large and diverse group of people, you're probably better off rotating a random sample in the position of decision making. And that to me is a hypothesis that makes sense of the fact that in practice people don't seem to be very happy with current governance schemes that are based on election. If you look around, there seems to be a chronic state of crisis across the West and beyond in so-called electoral democracies.
모두 다 모여서 각자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대표하는 기구가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내 인종이 뭐든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 올 수는 없죠. 1000명 중에서요. 랜덤하게 선택해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청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자여서 여러분이 뭐 좋은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우리는 초청을 합니다. 벨기에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초청을 받아서 옵니다. 자, 2단계로서 G1000이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 벨기에는요, 여기 글쎄요, 한국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10명씩 한 테이블에 앉아서 나름대로 토론합니다. 한 명의 사회자, 파란색 옷을 입은 분, 노란색이 아닙니다. 파란색 자켓을 입은 분이요, 사회자. 퍼실리테이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10개 테이블로 10명씩 10개 테이블 모여서 또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에게 보여주는 거죠. 봐라, 우리는 할 수 있어. 뭐 얼마든지 우리가 수기를 할 수 있어. 심의를 할 수가 있어. 올바른 조건만 된다면 가능해. 이걸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추천, 시민의회의 핵심 이제 추천으로 이제 구성하는 건데, 추천을 기반하다 보니까 사실 거부감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뽑혀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그렇게 뽑혀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하겠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런 추첨에 기반한 시민의회에 대한 기존의 어떤 이제 반론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 앞서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사례도 잘 설명 들으시겠지만 충분히 우리 시민들도 자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하면 충분히, 그리고 당시에 160명 중에서 중도에 사퇴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고 항상 출석률이 90%를 넘는 이런, 지금 국회 출석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간과 정보를 주어지면 국회의원들, 지방의원들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공론화를 중심으로 한 그 수기적 미니공중, 크게 봐서 한 두 가지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수기적 시민참여 포럼의 취지와 목표가 상당히 정형화된, 그러니까 한 가지 유형으로 자꾸 공론화를 중심으로 자꾸 굳어가는, 그리고 좁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키워드가 갈등 해소 내지는 사회 통합으로 또 너무 좁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지훈 교수님께서 시민 교육의 차원에서 이런 시민 참여 포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넓은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특정한 갈등적인 사안이 있고 그 갈등이 누적되면서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 좀 책임을 회피하고 싶고 그러기도 할 때에 약간 좀 그 야구에서 대타를 기용하는 것처럼 공론화위원회를 소집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면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내려진 결정의 그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국민들에게 잘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목표로 우리는 공론화 내지는 미니공중이 좀 좁게 이해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자체는 대의민주주의 자체대로 지금보다 훨씬 더 대표적인 모습, 그리고 포용적인 모습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정당, 의회, 그리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표 체계 자체를 지금보다 훨씬 더 혁신적으로 재구성해야 돼요. 라는 게 우선 하나가 되고,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 헌법제도 헌법 개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참여적 민주주의, 수기적 민주주의, 심지어 직접 민주주의 기제들 또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그리고 제도화해가 이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새로운 민주적 혁신 기제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다이내믹으로 역동을 일으켜내는 그런 어떤 열린 민주주의 상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고, 그럴 때 특히 수기민주주의의 대표적 기제 중에 하나로 불리는 수기적인 민리공동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모두 우리가 논의하는 시민의회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의미 있는 실험 사례들, 심지어 벨기에나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화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다양한 현실 참여 경험을 통한 자기 역량들을 구축해 가느냐. 그것은 단순한 시민의회에 대한 단일 주제는 아닙니다. 뿔뿔이 민주주의, 지역의 문제, 광역의 문제, 중앙의 문제, 지역적 개념으로 그렇게 하지만 수많은 영역에 다공적, 다자적, 다층적 영역에 수많은 우리 역량들이 결집되고 함께하고 연결되고 시너지를 낼 때 우리 가장 현실적인 우리한테 주어진 방법론으로서 시민회의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시민의회는 우리한테 뭐 어떻게 던져진 선물이라기보단 혹은 법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상황과 조건과 역량에 의해서 우리가 돌파해야 될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